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호주 출신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젊고 공격적인 팀으로 리빌딩 중인 토트넘 허스퍼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의 행보는 분명히 눈에 띄는데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젊은 이탈리아 대표 골키퍼 비카리오 영입에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잉글랜드 대표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을 영입했죠. 두 선수 영입에 만만치 않은 돈도 투자를 했고, 여기에 이제는 지금 지난 몇 년까지 수건이었던 정통 센터백, 능력있고 공격력 갖춘 젊은 센터백으로 네덜란드 21세 이하 대표팀의 주장인 미키 판더펜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더펜 선수와 개인 합의는 했는데 독일의 현 소속팀이죠, 볼프스부르크와 구체적인 협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비카리오 영입, 메디슨 영입, 그리고 쿨루셉스키 완전 영입과 페드로 포로 완전 영입 과정에서 지금 꽤 많은 이적료가 지출이 됐어요. 즉 판더펜을 영입하기 위해선 이제 기존 자원을 조금 정리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리 선수들을 어떻게 솎아내고 협상하느냐, 여기에는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판단이 필요해요. 국가대표 경기를 소화하지 않은 선수들로 이미 많은 유럽 클럽들이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했고 토트넘도 훈련을 진행 중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보고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 그리고 어떤 선수를 남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영국 현지 토트넘 담당 기자가 유리몸이었던 세세뇽 선수, 사실 아직 어리고 여전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 또 고점일 때의 기대치가 있었던 이 세세뇽 선수를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방출이 유력했던 레길론, 은돔벨레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토트넘이 현재 프리시즌 훈련을 어떤 분위기 속에 진행하고 있는지 최신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 임시 감독이었죠. 메이슨 이제 코치하고 함께 자신이 데려온 또 코치들과 함께 본격적인 훈련들을 진행했는데, 이 훈련에 아무래도 케인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라든지 기타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은 지금 6월 달에 국가대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휴가를 받아서 빠르면 7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거든요. 여름에 푹 쉰 선수들을 데리고 또 유망주 선수들, 임대를 다녀온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댄 킬패트릭, 이브닝 스탠다드의 토트넘 담당 기자가 흥미로운 이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최신 선수단 정리 내부 방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되고 있는 위고 요리스 골키퍼나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협상 중이다라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고향팀인 하이둑 스플리트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반 페리시치, 이 세 명의 이름은 여름 선수단 정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똑같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다빈손 산체스, 조 로든, 그리고 라이언 세세뇽, 세르히오 레길론, 조바니 로셀소가 또 이번 여름에 떠날 수 있다. 이미 임대를 다녀왔던 지난 시즌에 전력의 판정을 받았던 로든이나 레길론, 로셀소는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세세뇽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세세뇽은 여전히 토트넘이 앞으로를 좀 기대하는 선수 아니겠느냐, 여전히 어린 유망주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일단 이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36살이죠. 10년 넘게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고 이제 본인도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토트넘도 지난 시즌의 부진 때문에 주전 골키퍼를 이제 바꾸고 싶어해요. 그래서 포스터 골키퍼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비카리오를 영입한 것은 요리스를 내보내겠다라는 것을 이미 확정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있고 토트넘에서도 만만치 않은 연봉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연봉을 보조받을 수 있는 팀으로 간다면 무리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프랑스 팀으로 가고 프랑스의 조금 하위권 팀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요리스의 이제 연봉 중에 일부를 토트넘이 부담하면서 내보내야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사우디 팀들과 연결되고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토트넘이 이적료도 챙기고 요리스도 좋은 연봉 조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댄킬 패트릭 기자의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거고요. 페리시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4살, 이미 데려올 때부터 나이가 있는 선수긴 했지만 FA로 데려오긴 했잖아요. 전임 감독 콘테 감독이 강하게 원해서 데려왔는데 콘테 감독은 경질이 됐고 페리시치도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올여름에 정리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18만 파운드에 달하는 정말 팀 내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포백으로 또 경기 스타일을 바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제 계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이둑 스플리트, 본인의 고향팀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보상금을 줘야 돼요. 그 팀은 이제 페리시치가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을 다 이제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우디로 간다든지 다른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중동으로 갈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요리스의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할 경우에는 일부 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봉을 세이브하면서 내보내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 속에서 호이비에르는 그나마 지금까지 좋은 경기력을 펼쳐왔고 아직도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 한창 조금 뛸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에서 전술도 바뀌고 본인도 조금 정체된 느낌이 있으니 새로운 도전을 본인도 원하고, 토트넘도 이 호이비에를
선수를 내보내면서 그나마 이 선수는 이적료를 꽤 챙기면서 이 돈으로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베테랑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이비에르는 계약이 2년이나 남기도 해서 이적 협상을 하면서 본인들이 사우스햄튼에서 영입할 때 1,500만 파운드밖에 안 썼어요. 또 그러면서 카일 워커 피터스를 사우스햄튼으로 이적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난 몇 년 동안 살림꾼으로 쏠쏠한 활약을 펼친 호이비에르를 잘 활용한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호이비에르는 활약도 지금까지 잘해줬고 이번에 이적을 할 경우에는 이적료 수익도 안 적일 수 있고 그 이적료 수익으로 아마 미키 판더펜을 영입하는데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판더펜의 연봉은 말씀드린 호이비에르뿐 아니라 페리시치, 요리스를 정리하면서 이제 생긴 그 여력으로 지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머지 포지션은 그렇게 어떻게 채울 것이냐. 사실 여기서 판더펜 이후에 추가적인 영입이 더 있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페리시치가 빠지고 또 측면 공격 자원은 FA로 데려올 수 있는 이제 솔로몬 선수, 이스라엘 대표 선수가 이제 거의 임박 단계잖아요. 나머지 포지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 떠나보낼 수도 있었던 선수들을 남기면서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보도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토트넘은 다빈손 산체스, 조 로든, 라이언 세세뇨, 세르히오 레길론, 조반니 로셀소 등의 영입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오퍼가 오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새로운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잔류를 원하는 선수들에게는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새로운 감독이고 너희들을 원점에서 이전의 편견이나 이전의 기록을 평가하지 않고 지금 열정과 너희들의 마음으로 평가하겠다. 훈련 열심히 하고 몸 좋고 또 플레이 잘한다면 토트넘에 나와서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까지 천덕꾸러기로 꼽혀왔던 탕기 은돈벨레인데요.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우승을 하고 왔잖아요. 물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커로서 나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잉글랜드 무대 토트넘에 와서는 고전했지만 또 다른 임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은돈벨레에게 생명줄을 제공할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게 토트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폴 오키프 에이전트도 얘기를 했어요. 레길론도 그렇고 은돈벨레도 그렇고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 로세소까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태만 좋다면은 잔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세세뇽이 몸 상태의 문제 때문에 정리 대상인 것이고 나머지 일부 선수는 남을 수도 있다. 이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세세뇽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2021-2022 시즌 후반기에 왼쪽 윙백 주전으로 뛰면서 콘테 감독이 너무나 잘 썼잖아요. 강팀과 경기할 때는 수비도 잘했고 또 공격 가담 시에는 손흥민 선수와 컨비네이션도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이랑 함께 할 때 굉장히 공격을 잘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다만 문제는 부상입니다. 특히 아주 큰 기대를 걸었던 지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거의 활약을 못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경기만 19경기고 139일 동안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빠진 경기가 19경기인데 명단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100%의 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벤치에 있던 시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그나마 잘했다고 했던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도 후반기에 좀 올라왔던 것이지 각종 부상, 허벅지 부상, 근육 부상, 햄스트링 부상 이런 부상들 때문에 역시나 150일 이상을 빠졌고 20경기 가까이를 결장했단 말이죠. 이미 풀럼에서 엄청난 유망주로 평가받을 때도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134일을 이탈했던 바가 있는 세세뇽이 결국에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방출한다고 해도 큰 이적료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몸 상태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큰 이적료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선수가 남아있으면 또 이 선수가 뛸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다른 레프트백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세뇽은 그냥 보낸다. 게다가 지난 시즌에 이미 입도 선매했던 이탈리아 청대 윙백이죠. 우도지 선수도 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도지 세세뇽 둘이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여기에 세세뇽은 이미 몸 상태 문제 때문에 낙제점을 받았다면 세세뇽을 정리하는 단계는 이제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세뇽이 나가고 페리시치도 나간다면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레길론 선수가 지금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 중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표정이 됐습니다. 비록 이제 아틀레티코의 임대간 시절에도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오긴 했지만 여전히 토트넘과 계약이 2년이나 남았고 다만 가치는 많이 떨어졌고 이 선수를 원하는 팀이 많지 않고 또 연봉까지 이제 보조해줄 수 있는 팀들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냥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남겨서 활용할 것이냐를 봤을 때 사실 레길론이 포백으로 썼을 때는 또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을 무리뉴 감독과 함께 할 때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우도지 레길론을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오히려 벤 데이비스는 지난 시즌에 나쁘지 않게 활약을 했는데 또 3백의 왼쪽 스토퍼로는 좋지만 포백일 때 레프트백으로서의 공격력이 너무 아쉽고 포백일 때 센터백으로는 수비의 높이에 문제가 있다 보니 벤 데이비스와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도지 레길론이 남는 상태로도 볼 수가 있겠다. 레길론이 몸 상태만 좀 회복을 해준다면 꾸준히 또 이제 끌어올려 준다면 오히려 레길론이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이제 배제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리를 하고 벤 데이비스가 남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유력하게 판단이 되지만 사실 레길론이 프리시즌 동안 좋은 눈도장을 받는다면 벤 데이비스보다 어리고 고점일 때는 또 스페인 대표 선수로까지 활약을 했었잖아요. 레길론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말씀드린 그 은돈벨레의 부분도 지금 훈련할 때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이나 또 활기찬 모습 보이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공격력, 공을 끌고 가서 이제 창의적인 면을 보이는 것들은 강점이지만 수비가 게으르지
않느냐 했는데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 소개한 사진들은 다 은돈벨레가 압박하고 수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메디슨을 영입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3-3으로 미드필드 라인 구성할 때 공격적인 창의성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메디슨을 영입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런 공격적인 선수를 영입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메디슨의 백업 자원으로 은돈벨레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특히 챔스 8강까지 올라갔고 세리에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에서도 백업 자원 역할은 쏠쏠히 했던 은돈벨레이기 때문에 메디슨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선수로서는 뭐 괜찮다. 또 연봉도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적시키기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서 임대를 보내기보다는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레길론과 은돈벨레는 잔류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요리스도 물론 열심히 훈련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훈련 상황에서 레길론이나 은돈벨레가 열심히 했고 표정이 밝다고 해서 그걸 남는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또 사실은 실제로 요리스는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요리스는 떠날 것 같고 또 데인 스칼렛도 잉글랜드 20세 이하 대표 선수로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최근 그 20세 이하 월드컵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대회에 주전 공격수로 잉글랜드에서 뛰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펼쳤죠. 물론 지난 시즌 리그 1 잉글랜드 3부 리그에 프레스턴으로 임대됐을 때 34경기를 뛰면서 4골 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가 뭐 기대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선수도 꾸준히 또 성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임대를 갈지 아니면 좀 남아서 좀 출전 시간을 받을지 이 부분은 역시 케인 선수의 이적 문제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케인이 남을 경우엔 히샬리송조차도 출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스칼렛은 임대를 나갈 것이고 케인이 떠난다면 이제 히샬리송이 주전으로 뛰면서 스칼렛이 좀 백업 자원으로 기회를 얻지 않겠느냐.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도 솔로몬이 오게 됐기 때문에 뭐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케인 선수의 이적과 맞물려서 어떻게 활용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인이 나갈 경우에는 힐을 활용하거나 혹은 힐을 내보내면서 또 그 자금으로 다른 선수를 또 영입하는 공격 자원에 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훈련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가 오른쪽 풀백 윙백인 페드로 포로인데요. 사실 이 선수는 3백에서의 윙백으로 공격에만 특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에 왔던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수비적인 모습들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있었지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풀백을 공격적으로 운영하긴 하니까 또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본인이 좀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로가 이번 훈련에서 좀 굉장한 의욕을 보인 것 토트넘에서 프리시즌부터 함께하면서 뛰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로얄 선수도 훈련을 정상적으로 잘 소화를 했고 스펜스도 이제 임대에서 돌아왔는데 그럴 경우 오른쪽에 측면 풀백 윙백 자원이 3명이 되게 되는데 사실 부상의 이슈까지 고려한다면 3명 정도는 유망주라면 1명 더 있을 필요가 있긴 해요. 그리고 포로 같은 경우에 유사시에는 아예 측면 공격으로도 올렸었던 4-4-2를 벗을 때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펜스가 뭐 남아서 함께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린 유망주를 잘 쓰고 이런 선수를 선호하니까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토트넘의 이제 유망주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즌까지 2군 팀에서 뛰었던 나일 존 같은 경우 꾸준히 지금 프리시즌은 1군과 함께하는 선수인데 또 연장 계약을 이번에 했거든요. 2025년까지 연장 계약을 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좀 보겠다. 그런데 한 번 더 2군에서 보기보다는 이번에는 좀 프리시즌에서 잘하면 또 1군 팀에 올라와서 중원의 백업 자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선수도 이제 탈압박 능력이나 공격 전개력이 있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거든요. 이 선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최근의 소문들로 봤을 때 2023-2024 시즌의 예상 명단을 보면 케인이 남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역시 크게 달라지는데 케인이 떠날 경우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케인이 남으면 케인, 히샬리송이 최전방 자원이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손흥민 선수가 주전이고 솔로몬과 힐이 백업 자원, 오른쪽은 쿨루세스키와 히샬리송. 지난 시즌과 같이 스리톱이 구성이 됩니다. 다만 미드필드 라인은 호이비에르가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디슨, 스킵, 벤탄쿠르가 주전인데 은돈벨레, 사르, 비수마가 백업 자원으로 뛰면서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특히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경쟁을 좀 하면서 주전으로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 같은 경우에 우도지와 포로 로얄이 주전이고 레길론과 벤뎁 중에 남는 선수가 우도지와 이제 주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자원이 될 것 같고요. 센터백 라인은 이렇게 선수가 원활하게 정리가 된다면 판더펜이 와서 로메로와 주전 센터백이 되고 지금 로든도 혹시 기회를 받지 않을까 혹은 로든이 정리가 되면 랑글레를 완전 영입해서 여기에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내보내고 싶지만 뭐 본인이 지금 안 나가는 상황 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다이어 산체스는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남는 선수가 로메로의 백업 자원으로 뛸 것 같고요. 둘 다 성공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추가적인 영입이 뭐 있을 수도 있죠. 토신 아다라비오 얘기도 있고요. 또 골키퍼 포지션은 요리스가 나가고 비카리오가 주전, 포스터가 백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원활한 선수 정리를 통해서 판더펜도 빠르게 영입을 하고 프리시즌 일찌감치 조직력을 담금질을 하면서 새로운 시즌 많은 그 기대치가 떨어져 있지만 다시금 좀 재밌는 축구, 멋진 축구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팬들도 많은 또 걱정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동료들과 또 어떤 축구를 펼칠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